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오늘 밤 플로리다주 상륙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1개 카운티, 주민 약 590만 명에게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순방 계획을 취소하고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2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다음 달 5일 본선거 날에 총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동포 업무를 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리틀렉 등에서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벌인 연쇄 절도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10여일 동안 한인 업소 8곳이 털렸습니다. 뉴저지주 등 전국 14개 주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국 최대 규모 수도회사 아메리칸 워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이 중단됐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중지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남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주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현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1개 카운티, 약 590만 명의 주민에게 강제 대피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순방 계획을 취소하고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 템파의 남서쪽 해역에서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밀턴의 중심은 오늘 밤 플로리다 중서부 해안에 상륙해 플로리다 중부를 가로질러 내일 동북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예보했습니다. 현재 최고 등급인 5등급 허리케인인 밀턴은 최대 풍속은 시속 170마일에 달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 템파베이 지역 사무소는 전날 밤 X 계정에 게시한 밀턴 관련 예보에서 이 폭풍이 현재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템파 지역에 100여 년 만에 최대 영향을 주는 최악의 폭풍이 될 것이라며 대피 지시를 받았다면 당장 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밀턴이 상륙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템파베이 해안에서는 최대 15피트 높이의 해일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지역을 포함한 플로리다 반도 중북부에 최대 18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진 플로리다 11개 카운티에는 약 59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대피하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북쪽과 동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주요 시설도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최대 공항인 올랜도 국제공항은 오늘 오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랜도의 유니버설 테마파크도 오늘과 내일 문을 닫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재난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기지에 200만 명분의 식사와 4천만 리터의 물을 비축했으며 약 900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앙골라 순방 계획을 연기하고 허리케인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2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다음 달 5일 본선거 날에 총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슬람 국가와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조직들이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며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특별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와서 오클라호마주의 주도 오클라호마시티에 살고 있는 27세 남성 나시르 아흐마디 타웨디를 총기 테러 모의 혐의로 붙잡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최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비자 프로그램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나 미국 기관에서 통역사로 일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기소장에 타웨디가 통역사로 근무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타웨디는 수도 워싱턴 DC의 CCTV에 접근하는 방법과 총기 소지가 필요 없는 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처남과 함께 전날 AK-47 소총 2정과 탄창 10개, 탄약 500발을 사기 위해 신분을 숨긴 연방수사국 요원을 만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대규모 집회를 공격 목표로 계획했으며 자신과 처남은 순교자로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반자동 무기를 획득해 선거일에 미국 땅에서 ISIS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본토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단독 범죄자와 소규모 집단이 계속해서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동포 업무를 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지난해 6월 동포정책을 종합해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동포청이 출범 2년차를 맞았지만 부처 간 정책 통합,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사업이 주관은 동포청인데 예산은 복지부에 편성된 점, 동남아 귀한 여성, 한국 국적 자녀 지원 사업의 경우 동포청은 베트남 남부에서 여성가족지원부는 북부에서 진행해 이원화된 점 등이 대표적인 업무 분산 사례라고 꼽았습니다. 또 동포 차세대 육성의 전초기지인 한글 학교 지원의 경우 학교 운영, 기자재 지원, 교사 연수 등 모든 지원을 동포청이 주관하는데 학교 등록 권한은 거주지 제외 공간에 있는 것도 중복 관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행정의 비효율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의 경우 10여 개 정부 부처로 나눠진 것을 동포청이 원스톱으로 제공해 편리성을 크게 높인 사례가 있어서 업무 통합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리틀렉 등에서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벌인 연쇄절도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10여일 동안 한인 업소 8곳이 털렸는데요. 일부 업소는 5천여 달러의 현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8월 7일에서 18일 사이 퀸즈 베이사이드 노던 블러바드 선상과 플러싱 162가 한인 식당가 등에 위치한 8개 업소에서 연쇄절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109, 111, 105 경찰서 등 3곳입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 업소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7일 새벽 4시 55분께 노던 블러바드 선상 리틀렉 소재의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뒷문으로 침입해 서랍에 있던 현찰 약 100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9일 오후 6시경에는 노던 블러바드 210가의 한인 전통 카페 예당에 침입해 현금 출납기에서 현찰 약 340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또 10일 새벽 4시 15분과 4시 45분 약 30분 간격으로 209가 최가 냉면과 중국계 마사지 업소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14일 새벽 3시 30분께는 유니온 턴파이크 선상 런드로맷에 침입해 약 650달러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18일 새벽에는 플러싱 162가 선상에 한인 업소 3곳이 연이어 털렸습니다. 새벽 3시 45분께 하이난 식당에 침입해 금고에서 약 6,500달러를, 새벽 4시 15분께 페리카나 치킨 업소에 들어가 약 1,000달러를, 새벽 4시 45분께 동원참치 식당에 침입해 현금 5,000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NYPD는 이번 연쇄절도 사건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샤넬 매장에서 망치를 든 괴한이 매장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께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한 샤넬 매장 유리창이 망치를 든 괴한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사건 당시 매장 유리창에는 망치로 내려친 듯한 자국이 있었고 주변엔 크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매장 앞 보도에도 유리 파편들이 튀어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난당한 물품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식통은 최소 2가지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장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건 발생 직후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시장이 와야 하고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재직한 애덤스 시장은 범죄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최근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사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등 전국 14개 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국 최대 규모 민간 수도 공급사가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뉴저지 캠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수도회사 아메리칸 워런은 지난 3일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즉시 방어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결제 등 일부 온라인 시스템이 강제 운영 중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해 아메리칸 워러 고객 포털 웹사이트 마이워러는 현재 접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메리칸 워러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요금 청구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히고 웹사이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요금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설 및 서비스 운영 면에서는 영향이 없으며 문제를 해결 중이며 조사 당국에 보고하고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칸 워런은 뉴저지주를 포함해 전국 14개 주에 1,400만 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수도 및 오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수도 식수에 납성분이 흘러들어갈 위험이 처음으로 인식된 지 10년 만에 대통령이 미 전역의 도시에 납수도 간 완전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에서 환경보호청의 규정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새 규정은 그동안 느슨한 규제로 물러섰던 납수도 간의 예외 없는 교체 정책을 뒤늦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청의 마이클 레건 청장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에게나 깨끗한 수돗물 식수가 보장되는 것을 윤리적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900만 개가 넘는 납파이프가 물을 다루고 있다. 과학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수돗물 속에 든 납성분의 수준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규정은 약 30년간의 수돗물 납성분 관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정비 개선입니다. 파이프, 페인트, 탄약 등에 사용되는 중금속인 납은 행동 이상에서 뇌 손상까지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신경 독소입니다. 납은 어린이들 IQ를 떨어뜨리며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의 혈압을 높입니다. 환경청은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 실행되면 연 최대 90만 명의 신생아들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심장병으로 인한 1,5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납파이프 완전 교체 작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개선법에는 주요 도시의 수도 간 교체 비용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교체 제거의 총 비용은 이에 몇 배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20년 만에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 됩니다. 다만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검색 및 인공지능 등에서 경쟁사 대비 이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태적, 구조적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와 일부 주들의 제소로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미국의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260억 달러가량을 지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구글 역시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탈북민 출신의 이서연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 씨의 인사 배경에 대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인물로 국제협력이 주요 업무인 북한인권 대사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미국 국적자인 것에 대해서도 대외직명 대사는 민간인을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국적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이 씨는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의 자녀로, 이 씨 가족은 2014년 한국으로 탈북한 뒤 2016년 미국으로 망명했고, 이 씨는 올해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 맥케인 연구소에서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2024 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3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 1,300억 달러, 2021년 2조 7,70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적자 규모는 감소했지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35조 7천억 달러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고금리 여파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34% 급증한 9,5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비용도 전년 대비 6%가량 늘었습니다. 재무부의 2024 회계연도 공식 재정 적자 통계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 등 법무장관 연합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게끔 설계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틱톡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한을 쉽게 우회해 성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행정부 내 고위직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시나라이트 제1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제1부시장으로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어 경제 및 인력 담당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만 라이트 부시장은 남편인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 부시장에 이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관은 이들의 자택을 급습하고 라이트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 행정부에서 물러난 고위직은 에드워드 카반 전 경찰국장, 뱅크스 교육감, 아슈인 바산 보건국장, 팀 피어슨 뉴욕시장 수석 보좌관, 리사 존 버그 법률고문 등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